세종시록 72권 세종 18년 5월 12일 정축 6번째 기사 1436년 명정통 1년 김일자 등이 이재현 2세 권근을 문묘에 배양하기를 청하다. 이어서 오직 이색만이 선균을 겸직하여 경적의 깊은 뜻을 토론하고 정주의 뜻을 정리하게 합하여 학자로 하여금 입으로 외고 귀로 듣는 당신의 사장에만 힘쓰던 습성을 버리게 하고 몸과 마음에 있는 성명의 권한을 궁구하게 하여 사도를 높이고 이단을 유혹되지 않게 하였습니다. 그 의리를 바루어서 공리에 싹트지 않게끔 하였으니 동방의 성리학이 크게 일어나고 유풍의 학술이 새롭게 빛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구 양현은 천하의 유종으로서 이를 찬미하기를 가사와 발휘 때는 해외에서 전하게 하였고 권근도 또한 말하기를 색의 학문은 살갗을 버리고 골수를 얻은 것이다고 하여 비록 중국이라 할지라도 이에 견주기를 드물게 여기었으니 이는 실상이 없는 명예가 아닙니다. 논의하는 자들이 이르기를 색이 불도에 혹하였다고도 하나 신등의 생각으로 말이란 마음의 소리요 시란 그 뜻을 말하는 것인데 그의 시를 보게 되면 평생에 석가의 글은 알지 못한다 하였고 또 말하기를 불교 도교의 두 길은 원래 무심히 지났으나 공명의 학에 맴돌면서부터 두 길 밑털이 휘어졌다고 말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불도에 혹한 사람의 말이겠습니까? 예전에 당나라의 한유는 대전과 버타였었고 주인은 은국에서 논이었으며 최치원은 해인사에서 언둔하였으니 이것이 과연 불토에 혹해서 그런 것이겠습니까? 양촌, 문충공, 권근은 원교의 모임이 혼연하게 자연히 이루어져 정자, 주자의 학과 자유, 자하의 문으로 오래도록 문형을 맡으면서 덕이 이 땅에서 높았고 경세에 심오한 것을 궁구하였습니다. 깊이 조화의 근원을 더듬어서 오경견천록을 지었으니 전현이 아직 발명하지 못한 것을 낸 것이며 입학도서를 지어낸 것은 뒤에 오는 학자에게 무궁함을 열어주었습니다. 맹자의 호연지기를 취하여 이단을 배척함에 힘썼고 춘추의 학문이 추락되는 것을 체험하여 사병을 폐지하기를 청하여 다스리는 도를 도와주었으며 황제의 법전을 밝혀 그 공맹의 도로부터 정주의 학문에 이르기까지 생민들에게 언택이 스며들게 지극히 하였습니다. 이로써 보건대 성명의 이치가 천하에 밝혀진 것은 공자와 맹자의 공이며 공자와 맹자의 도학이 우리나라에 행하게 된 것은 이재현, 이색, 권근 이 세 분의 공입니다. 그렇다면 그 공에 보답하는 의식을 거행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지난 기해년에는 사관원에서 권근을 문묘에 배양하기를 청하였고 또 개측년에는 사성신, 김반이 또한 위의 세 분을 배양하기를 청하였습니다. 이에 유사에 명하여 문신 육품 이상으로 하여금 그 가부를 의논케 하여 성상께 계문하게 하였사오매 신등은 기쁘게 들으시고 옷깃을 여미시와 윤호하시기를 크게 바란 지 여러 해가 되었는데 오늘날 수년이 되도록 아직도 거행하지 못하와 신등은 이를 바라지 아니하는 자가 없습니다. 의논하는 자들이 말하기를 천하에 큰 공이 있는 자는 마땅히 천하를 통하여 재양하여 하겠지만 어찌 일국에 공이 있다고 하여 문묘에 종사하겠는가 하오나 신등은 거기 생각하오니 한 집에 공이 있는 자는 마땅히 한 집에서 제사하고 한 고을에 공이 있는 자는 마땅히 한 고을에서 제사하는 것이 복음을 통한 의리이며 천하를 통한 예식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주희는 스승인 연평의 선생을 그의 집에서 제사 지냈고 조주 사람들은 한유를 그 고을에서 제사 지냈으며 전주의 왕성한 때에는 최치원 설종 안향 선생을 학궁에서 제사 지내도록 하였으니 이것도 또한 천하의 공이 있어 제사를 지낸 것이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논물과 예학이 갖추어지고 교화를 배양한 근본이 모두 이 세 분에게서 나왔다면 옛 성인을 계승하고 후학을 열어준 공이 이보다 더 큼이 없습니다. 그러니 조정을 두텁게 하고 예로서 행하는 정사가 지금껏 골했으니 제사를 지내고 아니 지내는 것이 비록 세 분과 관계됨이 없다 하더라도 참으로 밝은 시대의 성전에 결함이 있는 것이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무사람의 진실한 마음을 살피시고 강단하신 밝으심을 돌리시와 이 세 분으로 하여금 종사하는 반열에 올리게 하여 최치원 선생 등과 함께 차례를 올리게 된다면 오직 오도에 있었으면 크게 다행한 것이 아니라 또한 만대에 이르러 칭송한 말이 있을 것입니다 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72권 세종 18년 5월 13일 무인 첫 번째 기사 hen무리하다. 세종시록 72권 세종 18년 5월 13일 무인 두 번째 기사 남방 정룡에게 기후제를 행하다. 세종시록 72권 세종 18년 5월 13일 무인 세 번째 기사 흥천사와 헌복사에서 연기 나는 것이 나무로 연기 같은 것이 나무로 조사하게 하다. 흥천사 사리각 위에서 연기 같은 것이 공중에 떠오르는 것이 무려 3군데나 있었는데 길이가 2층 남짓하고 사흘이나 사라지지 않았으므로 성한 사람들이 모두 아뢰기를 부처의 신령한 기운이다 하면서 혹은 향을 피워 절을 하고 혹은 꿇어 앉아 우러러 보며 빌기를 팔에서 불이 나도록 다투어 경례하였다. 뒤에 흥복사의 옥상에서도 연기 같은 것이 있게 되어 원성이 그리로 쏠려갔다. 임금이 우부성지 김돈에게 명하여 가서 이를 보게 하였으므로 사람을 시켜 옥상에 올라가 보니 하루살이들이 때를 지어 아래 위로 나는 것이 연기 같기와 같았으므로 사람으로 하여금 모여서 보는 것을 금지하게 하였다. 세종시록 72권 세종 18년 5월 13일 무인 네 번째 기사 하경복 등의 주회를 가할 것을 윤허하지 않다. 삼부에서 아뢰기를 새로 설치한 북도의 내고 오른 실로 성대 만세에 잘된 이래라. 일국의 신민들이 모두가 백성의 재산이 성하게 되고 길이 번진이 되기를 원하였는데 하경복은 실상이 없는 말을 꾸며내어 이르기를 역지로 죽은 자가 10,000명이나 된다고 하였으니 인심을 홍란하게 하고 상총을 몽롱하게 하여 그 죄가 더할 바 없는데도 단지 파직만 시키니 신등의 소망에 어긋납니다. 바라건대 법으로 처치하소서. 또 판경원부사 송희미, 판회령부사 이징호, 도관찰사 정험지, 도절제사 김종서 등은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고 슬퍼함과 죽고 사는 일을 마땅히 다 알아야 할 것인데도 이번에 역질로 죽은 인구를 또한 실상대로 보고하지 않았으니 그 기망한 죄가 지극히 중하오니 청컨대 모두 율에 의하여 죄를 과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제 아는 바는 지당하다. 하경복이 실상이 없는 말을 만들어 여러 사람을 현혹하게 한 죄는 비록 그 죄가 지중하다 하더라도 그러나 일찍이 북쪽 변방을 진노한 그 공이 적지 않으므로 단지 파직만 시켜 이당 돌아가서 그 부모를 복량하게 한 것이고 험지종서 징옥 희미 등에게도 만일 그 죄를 논의하게 한다면 마땅히 그 관직을 파직할 것이로되 태형이나 장형으로서 죄줄 수는 없을 것이니 이제 백성들을 편안히 어루만지어 공을 세워야 할 때를 당하여 가볍게 파출할 수는 없다 하였다. 세종시록 72권 세종 18년 5월 13일 무인 5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풍운 레우를 제사 지내는 법에 대해 아뢰다. 의정부에서 동지 중추원사 민의생이 상사한 바에 의하여 의논하기를 풍운 레우를 각각 방위에 단을 설치하여 제사 지내는 자는 조목에 대하여 삼가 무는 통구를 살피오니 주나라 제도에는 입춘 뒤 축일에 풍사에게 나라의 도성 동북방에서 제사 지냈고 입하 뒤 신일의 우사에게 나라의 동구서 남쪽에서 제사 지냈고 현종의 천도 5년에는 우사에게 제사 지낼 때마다 우레도 같은 단에서 제사 지냈습니다. 송나라 제도에는 입춘 뒤 축일에 풍사에게 제사 지냈고 입하 뒤 신일에게는 우사에게 제사한다 했으니 이로써 보면 역대로 모두 정한 방위에 단을 설치하고 또 각각 정한 날에 제사하였으되 단지 운사만은 논의한 바가 없습니다. 당나라에 와서는 우사의 단에 구름 귀신도 합해서 제사했으니 지금 조정에서 행하는 제도의 풍운레우를 산천 성왕과 단 한 단으로 합해서 제사 드리는 것이 어디에 의거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일대의 제도로 정해서 후세의 법을 들이우는 것이 어찌 의거할 데가 없다 하겠습니까? 반드시 참작해서 제도를 정해야 될 것입니다. 비록 주현의 제도라 할지라도 그 의무에는
강쇠하는 바가 있겠지만 그 귀신의 동단과 이단에 어찌 차별이 있겠습니까? 예로부터 그로대로 하는 것과 고치는 것이 시대마다 같지 않아서 경솔히 고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태조와 태종께서 이 제도를 따라서 행한 지 이미 오래되었고 또 정민은에 논의를 올린 자가 있어 상정소에 내려 의논하도록 하실 때에도 성상군 이직 등의 의논을 취해서 그전대로 고치지 않았으니 비요건대 조정의 일정한 제도와 조정께서 이루어 놓은 법에 의하여 마땅히 산천단은 그전대로 두게 하소서. 패백과 축을 불살아 태우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조목은 상언한 대로 시행하고 헌작한 뒤에도 두 번 절하지 않은 조목과 원장을 수리하는 조목은 이미 거행하였으니 다시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72권 세종 18년 5월 14일 김이호 첫 번째 기사 망제에 쓸 향과 추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시록 72권 세종 5월 14일 김이호 두 번째 기사 종정선과 육랑 차량이 사람을 보내 토산로를 바치다. 세종시록 72권 세종 18년 5월 14일 김이호 세 번째 기사 가뭄으로 인해 산선과 도사를 금하게 하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첩정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이제 농사철을 당해서 비가 흡족하지 못하오니 전례에 의하여 산선과 도사를 금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72권 세종 18년 5월 15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72권 세종 18년 5월 15일 경진 두 번째 기사 윤효동 등 7명과 이득생 등 2명을 석방하다. 세종시록 72권 세종 18년 5월 15일 경진 세 번째 기사 활용기우제를 행하다. 세종시록 72권 세종 18년 5월 15일 경진 네 번째 기사 노비에 관해 송사로 다투는 것을 막게 하다. 임금이 도승지 신인손에게 이르기를 우리나라에서는 도관을 설치하고 노비의 송사를 맡아보게 했으나 간혹 의리에 배려한 자가 있어도 죄를 주지 않았다. 이런 까닭으로 우리 조정의 의관 사족들이 노비 관계로 친척 사이에 화목하지 못한 자가 흔히 있었으니 그러므로는 노비로 인해서 고소하고 의리에 불순한 자가 있거든 율문대로 죄를 다스려서 송사로 다투는 풍습을 막게 하는 것이었던가. 잘 논의해서 계문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72권 세종 18년 5월 16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다. 세종시록 72권 세종 18년 5월 16일 신사 두 번째 기사 요망한 무당을 율문에 따라 금하게 하다. 사무부에서 아뢰기를 도성 안에 있는 요망한 무당과 믿고 추종하는 자의 실정을 알고도 고하지 않는 자는 경중에서는 오가인보의 관령을 외방에서는 강리의 정장을 함께 율문에 의하여 논제하고 경중에서는 오부에 있는 한성부 관원과 외방에 있어서는 수령으로 하여금 상시로 검찰을 더하게 하여 사택하고 망령된 풍속을 없애게 하소서 하니 임금 말하기를 이 앞서 금지된 법을 만들지 못한 것은 만약에 갑자기 금한다면 한갓 요망한 무당과 연좌될 사람이 많을 것이니 서울과 외방에 효유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다 알게 한 뒤에 7월부터 시작하여 아랜대로 통렬히 금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72권 세종 18년 5월 16일 신사 세 번째 기사 이징옥, 송희미, 김종서, 정흠지 등을 국문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다. 사헌부에서 상소하기를 인신의 죄는 기망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었고 기망한 죄는 국법으로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라에서 북쪽 변방에 새로운 진읍을 설치해서 백성을 모집하여 옮겨 살게 하고 변방에 충원하려는 것은 만년의 대계이니 잘 모이게 하고 어루만져 기르게 하여 성상께서 염려하시는 뜻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할 터인데 지난해의 회령과 경은 두 고을에서 사망한 인민의 수는 3,200여 명에 이르렀다 하니 어찌 다 역질로 인해서 죽었겠습니까? 간혹 진휼하지 못해서 죽게 된 것이 분명합니다. 판회령부사 이징옥, 판경원부사 송희미 등은 직책이 자목이면서 앉아서 죽는 것을 보고도 못 본 채하고 구휼하지 않아서 죽은 자가 2,600여 명이나 되는데도 숨기고 알리지 않았고 도관절사 정흠지와 도절제사 김종서는 한도를 전담하면서 능히 진율하고 구제하지 못하고 사망을 내고도 죄책을 덮으려고 수를 줄여서 알렸으며
호접하선 심도원은 친히 자세히 물어보지도 않고 앞에 말한 수요대로 사실대로 따르고 계문하지 않았으니 그 부동에서 기망한 죄가 큰 것입니다. 전판 정치원사 하경복은 장상 대신으로 오로지 북방을 맡으면서 성상께 강토를 회복하시려는 뜻을 받들지 못하고 헛된 말로 떠벌려 10,000명이나 된다고 하여 천총을 속이고 민심을 경동시켰으니 죄가 이보다 더할 수 없습니다. 신등은 전일에 이 기망한 죄를 법으로서 다스리기를 청했사오나 성상께서 단지 경복만 외방에 내치시고 그 나머지는 불문에 붙이시니 신등이 그게 유감으로 여겼습니다. 신하로서 조금이라도 기망한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죄를 용서할 수 없거늘 하물며 대신으로 새로 옮긴 변방백성의 죽은 수를 혹은 1,100으로 감하고 혹은 만으로 더하여서 거짓으로 아랜 것이겠습니까? 비록 적을 방하는 재주가 있고 이를 판단하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무엇으로 좋게 쓰겠습니까? 또 그 당시 회령판관 유사지, 도사 박국, 종사관 조주와 경원판관 이백경, 경력 기건은 그 죄가 꼭 같으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성상께서는 모두 국문하게 하시고 율문에 의하여 죄를 다스려서 신하로서 기망하는 습관을 막게 하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힘이와 징옥 등을 내 어찌 죄가 없다고 해서 법으로 다스리지 않겠는가. 그러나 새로 설치한 내 고을의 민심이 흔들리기 쉬워서 한창 진모하고 모두어 드리고 있는 판에 만약에 사소한 잘못으로 경솔하게 그 맡은 바를 체임하게 하면 백성들이 반드시 소유해서 영영 실적을 올리지 못할 것이니 또 역질로 죽은 사람의 수를 더하기도 하고 덜하기도 해서 계문한 것이 그 일로서 보면 죄가 없는 것은 아니나 그 마음을 생각해보면 오히려 용서할 수도 있으니 내 고을의 사람 수요를 하나 둘로 계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 조수량의 후임으로 다른 사람을 보낸다고 어찌 여합부절하겠는가. 반드시 서로 모순됨이 있을 것이다. 이제 경복의 벼슬을 파면한 것은 실로 그 죄가 있어서 가하였다기보다는 징욱 등의 마음을 편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징욱 등의 죄는 본래 그 죄가 없다고 하면 아니나 작은 잘못을 생략해버리고 진무의 소임을 오로지 하기 위해서이며 김종서 심도원은 조수량을 주문하기 전에 벌써 나에게 고하기를 죽은 사람의 수요는 똑똑히 알 수 없다고 하였으니 이제 만일 다시 다른 사람을 보내어 주문하더라도 반드시 전의 수요와 다를 것이다. 내 오직 이를 생각해 보아도 과연 그럴싸한 것이니 이것이 어찌 기망이겠는가. 모두 석방하라 하더니 이제 너희 사원부에서 내 뜻을 모르고 감히 소장을 올렸으나 앞으로 다시 감히 말하지 말라 하였다. 자목은 수령이다. 세종시로 72권 세종 18년 5월 16일 신사 네 번째 기사 석척기우제를 행하다. 세종시로 72권 세종 18년 5월 17일 이모 첫 번째 기사 이성현 주 촌참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한비도 시리참을 이성현으로 삼아 따로 수령을 두고 주 촌참을 경성의 속현으로 삼아서 토관을 임명하여 중국 사신을 접대하게 하니 대개 북청, 단천, 길주, 경성 등 고을은 토지가 넓어서 인민들이 방리하고 사신을 접대하는데 폐단이 있었던 까닭이었다. 세종시로 72권 세종 18년 5월 18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로 72권 세종 18년 5월 19일 갑신 첫 번째 기사 황해도 경상도에 우박이 오다. 황해도 재령군과 경상도 진주, 성주, 사천, 의령 등 고을에 우박이 와서 밀보리를 상하게 하다. 세종시로 72권 세종 18년 5월 19일 갑신 두 번째 기사 종묘의 제사를 올리고 백년 기우제를 행하다. 세종시로 72권 세종 18년 5월 20일 기유 첫 번째 기사 을기우 첫 번째 기사 흑룡 기우제를 행하다. 세종시로 72권 세종 18년 5월 21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연대를 행하다. 세종시로 72권 세종 18년 5월 21일 병술 두 번째 기사 한비도 감사가 감로를 바치다. 영흥부 준원전과 정평부의 소나무 잎에 엉겨 있는 감로를 바쳤는데 빛깔은 백납 같았을 때 맛이 달았다. 승정원에서 하례를 행하기를 청하니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로 72권 세종 18년 5월 21일 병술 세 번째 기사 황희, 안순, 신계, 하연, 심도원 등과 공법을 의논하다. 희 등이 말하기를
각도 안에 혹은 좌우도로 나누어지기도 하고 혹은 경계를 나눈 우두머리고 우리는 토지의 품질이 비옥하기도 하고 척박하기도 하여 전혀 다르니 마땅히 도행장을 상고해서 지난해의 손실에 따라 어느 고을은 상등으로 하고 어느 고을은 중하등으로 하여 조세 받는 수를 작정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일은 경솔하게 할 것이 못되니 내일 다시 의논하도록 하겠다 하였다. 세종시록 72권 세종 18년 5월 22일 정해 첫 번째 기사. 황희등과 공법의 절목을 의논하다. 황희등을 다시 불러 공법의 절목을 의논하게 하였다. 의논하기를 각도를 나누어서 3등으로 하되 경상전라 충청을 상등으로 하고 경기 강원 황해도를 중등으로 하며 평안 함길도를 하등으로 하고 토지의 품등은 한결같이 도행장대로 3등으로 나누어 지난간 해의 손실수와 경비의 수를 참작해서 세액을 정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72권 세종 18년 5월 22일 정해 두 번째 기사. 갑사의 수를 줄일 것을 의논하다. 임금이 말하기를 우리나라의 군사로서 중한 것이 갑사만한 것이 없는데 그 수요가 원래 500명이었던 것을 내가 즉위하던 무술년에 양궁의 위사수가 적어 까닭으로 또한 500명을 더해서 1000명이 되게 하였으나 근리언 이래로 국가의 경비가 잠옷 많아져서 염려가 되는지라 내가 그 반수를 감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하니 심도원이 아뢰기를 갑사의 수는 예전대로 감하되 5원 군직을 더 설치해서 전에 주었던 군직으로 진무 내금이 별시위를 갑사직으로 채워서 임명하소서 하고 하여는 아뢰기를 갑사의 수요는 전대로 두되 최아직으로 우대해주고 도수의 많고 적은 것으로서 서로 교대하여 벼슬을 받게 하소서 하고 신계는 아뢰기를 갑사의 수는 전대로 하고 용관을 감하소서 하고 안수는 아뢰기를 적당히 갑사의 수를 감하고 외패로 하여금 번상하게 하여 갑사의 직임을 대행하게 하되 용관을 감하소서 하고 황희는 아뢰기를 당상관 이상 군직을 적당하게 감하고 갑사는 거전 수요대로 두소서 하고 안순이 다시 의논하기를 5, 6, 7품의 갑사는 모두 행 부사정을 주고 이어서 거관하는 직의 수를 더하되 복록을 강하고 군사의 정원은 거전처럼 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일은 경솔하게 시행할 수 없으니 내가 다시 생각하겠다 하였다. 용관은 중요하지 아니한 벼슬아치를 말한다. 세종시록 72권 세종 18년 5월 23일 무자 첫 번째 기사. 평안도 감사가 올향압의 기병이 온 피해를 보고하다. 올향압의 500여 기병이 여연 조명간 구자에 와서 남녀 합계 14명과 말 51필과 소 34두를 붙들어 갔고 화살에 맞은 자가 7인 죽은 자가 1명입니다 하였다. 세종시록 72권 세종 18년 5월 23일 무자 두 번째 기사. 적의 공격을 막지 못한 김윤수를 국문하고 여연등지의 방어를 철저히 하다. 병조에서 아래기를 연변을 갖고 올해는 모두 목책을 설치하여 밤에는 순행하면서 굳게 지키고 낮에는 적변을 망보게 하면서 나가 농사를 짓게 하오며 그 수호의 방략과 구획이 이미 상세하였는데도 이제 적의 500여 기병이 여연 조명간 구자에 침입해서 인과 마소를 붙들어 갔사오니 청컨대 조관을 보내어 첨철제사 김윤수가 능히 방어하지 못한지를 국문하게 하고 또 도절제사로 하여금 당번갑사를 적당히 여연 등지에 나누어 보내서 장번으로 방어하게 하되 그 하번갑사도 또한 번을 나누어서 수호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72권 세종 18년 5월 23일 무자 세 번째 기사. 예문직제학 안왕경을 보내 김윤수를 추문하게 하다. 세종시록 72권 세종 18년 5월 24일 개축 첫 번째 기사. 도제 이하 죄인으로서 부처 충분한 죄인을 사하다. 정규를 내려 10악과 강도 이외의 도죄 이하 죄인으로 부처했거나 충분한 죄인도 사하게 하였다. 세종시록 72권 세종 18년 5월 24일 개축 두 번째 기사. 각도에서 진상하는 물선을 정지하게 하다. 세종시록 72권 세종 18년 5월 24일 개축 세 번째 기사. 하경복에게 명하여 돌아가 그 모친을 복양하게 하다. 세종시록 72권 세종 18년 5월 24일 개축 네 번째 기사.
해풍 사람의 말의 기 밑에 흰 뼈가 있으니 뿔이 났다 하여 소란을 피우다. 해풍 사람의 집에 말이 있었는데 기 밑에 흰 뼈가 있으되 길이가 한치 남짓하게 나오고 크기가 엄지손가락만 하게 컸다. 민간에서 서로 말하기를 말머리에 뿔이 났다고 하여 경중이 떠들썩하였다. 헌사에서 말 임자를 추액하고 죄를 주고자 하니 명하에 논하지 말도록 하였다. 세종시록 72권 세종 18년 5월 24일 개축 5번째 기사 도절제사에게 때에 따라 곧말을 더해서 나갈 수 있게 하다. 임금이 말하기를 각도의 병마 도절제사는 이미 왕명을 받아 한 지방을 전제하게 하였으니 만약에 위급한 일이 있다면 도내의 곧말을 마땅히 때에 임해서 나갈 수도 있고 물러날 수도 있게 했는데 이번에 평안도 도절제사 이각은 여연진이 적에게 습격을 당할 때에 방어하러 나갈 군마를 더 보내달라 할 것을 병조에 보고하여 때를 늦춘 듯 하니 그러므로는 각도의 도절제사가 적의 다수를 참작해서 때에 따라 적당하게 처치하도록 한 뒤에 계달하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72권 세종 18년 5월 24일 개축 6번째 기사 오부의 생도와 소년들에게 시, 부를 가르치게 하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첩정에 의가하여 아뢰기를 오부 학당은 6월에 과시하나 교관이 평소에 시학을 가르치지 않았으므로 비록 날마다 부, 시를 배우게 하더라도 한갓 학문만 패하게 하고 이익됨이 없습니다. 또 소년들까지도 시, 부를 지을 줄 모르는 자는 또한 글을 읽지 않게 되어 학문을 패함이 더욱 심하오니 이제부터는 오부의 생도로서 시를 배울 만한 자는 중부 학당에 못 두고 각 부의 교관 중에서 시를 아는 자는 두어 사람을 골라서 날마다 가르치게 하소서. 문신들은 전례에 의하여 윤번으로 나가서 부, 시의 글자를 내어 고하를 등급 매기게 하고 소년들이 부, 시에 능하지 못한 자는 유사의 교관으로 하여금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72권 세종 18년 5월 24일 개축 7번째 기사 이만주가 토산물을 바치다. 지휘 김남노 등 4인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쳤다. 이때 조정의 공론이 그들을 구류하여 여연히 피습당한 원인을 추문하고 또 관에 접대하는 예식을 감하자고 하니 황희, 최윤 등 노환 등이 아뢰기를 접대하는 여러 가지를 감하거나 생략할 수 없고 남노 등은 모두가 만주의 친척이 아니며 또한 하찮은 일을 맡고 온 자들이니 비록 구류한다 하더라도 이익됨이 없으니 단지 의리를 들어서 힐책이나 하고 전례대로 돌려보내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72권 세종 18년 5월 24일 개축 8번째 기사 외인태랑 죄유문 등이 15인이 연포 군관에게 잡혔으나 돌려보내다. 경상 감사가 치보하기를 외인태랑 좌위문 등 15인이 함께 한 배를 타고 울산 파연암 등처에 이르러 해안에 의지하고 있다가 연포군관에게 잡히게 되었는데 스스로 말하기를 석견주에 가서 장사하려다가 바람결에 표류하여 왔다고 하오나 문인도 없는 데다가 또한 병기를 가지고 있어서 그 마음을 알기 어려우니 우선 울산 관청에 가두어 두고 분부를 기다립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별로 변방을 침범하려는 상황이 보이지 않으니 즉시 돌려보내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72권 세종 18년 5월 25일 경인 첫번째 기사 이맹진 등 19인의 직첩을 돌려주다. 세종시록 72권 세종 18년 5월 25일 경인 두번째 기사 새 의정과 더불어 윤대의 법과 변방의 방어, 옥사의 처리 등을 의논하다. 도승지 신인손에게 명하여 의정부에 가서 새 의정과 더불어 정사를 의논하게 하였다. 그 하나는 당초에 변계량이 윤대의 법을 행하도록 권했을 때에 당연히 취하고 버릴 것을 살피는 윤대가 실로 좋은 법입니다고 하였는데 진술한 것이 비록 맞지 않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깨우치게 된 것이 잠은 많았다. 그년에는 재변이 여러 번 생기고 변방의 경계가 쉴 새 없어서 내심 이를 두렵게 여겨 바른 말을 구해 듣고자 하였으나 전번에 구원할 때에 봉장을 바치도록 유사에 부탁했으나 그건하는 자가 없었다. 병원년에는 유사에 부탁하지 않고서 간하게 하매 이에 사람들이 극진하게 말해서 숨김이 없었으되 단지 한 사람만을 평론하고 헐뜯고 자랑한 점이 엄청나게 달랐으니 이것도 또한 그 누구의 공론인지 알지를 못하겠다.
또 어떤 사람의 말에는 한스령이 여러 번 살인한 자가 있다고 하므로 내가 신문하고자 허조에게 물으니 허조가 말하기를 이미 유사에 붙이지 말라고 공고했으니 이제 만약에 신문하게 되면 진실로 신의를 보이는 바가 아닙니다 하고 하였다. 또 내가 들으니 얼매년 여름에 바른말을 구할 때에 어떤 이는 소장 2장을 만들어 가지고 권례에 들어와서 성정원에 바쳤는데 한 장은 성정원에 바치고 한 장은 소매 속에 넣어 가지고 갔다 하니 그 소매 속에 가지고 간 것은 반드시 극히 가난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제 바른말을 구하려고 할진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니 모두가 아뢰기를 청사하는 데는 절차가 이미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 상언한 것을 신등이 명하여 의논하게 하시면 신등이 펼쳐보고 상의하여 보아도 시무에 절실하고 행할 만한 것이 있지 않았으며 또 비록 밀봉하게 하여 올리게 하였다 하더라도 숨기고 선포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구원을 하지 않은 것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하였다. 그 하나는 전일에 의논하기를 북방의 방비는 겨울이 기뉴하고 여름은 기뉴하지 않으며 또 저들 적의 오는 수요는 불과 수십 명의 좀도둑일 뿐이다고 하였으나 이번 여름에 와서 400~500명의 기병이 우리 강토에 내침하였으니 옛사람들이 천리 밖에서 이길 수 있다고 한 그런 일을 내가 다시 할 수는 없으며 덕도 후덕스럽지 못하여 저 사람들에게 술적에 빠지게 말았으니 내 심히 마음이 아프다. 제어할 방법을 자세하게 의논하여 계달하라 하니 모두들 아뢰기를 이번 일은 사람들이 뜻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고 최윤덕은 아뢰기를 신이 전일에 연변의 백성들을 내지로 옮기기를 원하여 싸운데 오늘은 만약 연변 구자의 요회지만을 남겨두고 기타 각 마을의 인민을 모두 내지로 옮기게 하여 그 군사를 요회지에 나누어 수자리를 살게 하였다면 군주도 반드시 여유가 있었을 것이고 저적이 비록 도강하였다 하더라도 길이 막혀서 감히 깊이 들어오지 못했을 것이며 또 구원병이 추격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고 황희와 노화는 다같이 아뢰기를 이번 일을 보게 되면 윤덕의 말이 가장 좋은 계책입니다 하였다. 그 하나는 평안도 연변의 방비가 우리에게는 큰 걱정인데 황해도가 그 도에 가까우니 황해도로 하여금 그 군사의 수용품을 공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모두가 아뢰기를 좋습니다 하였다. 그 하나는 외방의 죄수는 한번 갇히게 되면 3~4년을 지내니 비록 그만 죄가 당연히 사형에 해당되는 자라도 가두어서 오랫동안 고생하게 되면 반드시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터이니 하물며 옥사에 관계되는 사람의 죄가 죽는 데까지 이르지 않았는데도 오히려 옥사가 지체되어 부모와 처자가 억수를 공양하기가 어려워서 원망을 하게 되었으니 어떻게 처리하겠는가 하니 모두들 아뢰기를 마땅히 사물에 정통하면서도 강직하고 명석한 사람을 본 각도에 보내어 그 도의 감사와 더불어 추문해서 변론하게 하소서 하였다. 그 하나는 평안도의 변방방위의 겨울에는 주화이등이 진에 나가서 위세를 보였으나 여름에는 그렇지 않아서 이 때문에 사졸들이 태만해지고 저들도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것을 틈타서 마침내 어느 날의 사변을 일으키게 되었다. 또 더 절제사 이각을 혹 헐뜯는 자가 있었으나 그의 천성은 본래가 성실하다고 좌이정도 칭찬하였는데 나는 본래부터 믿지 아니하였다. 또 별도로 평소에 명망이 있는 자를 보내고 되도록 검찰하게 하였다면 저들도 겁내어 항복하게 하고 부방한 장졸들도 또한 처음과 같이 굳게 마음을 가졌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홍사석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는가? 만일 사석이 불가하다면 다시 다른 사람을 뽑아서 아뢰도록 하라. 또 진해는 어느 곳이 좋겠는가 하니 모두들 아뢰기를 이번에 사석을 보내어 항상 강계진에 있게 하고 때때로 여연 자성 등처를 순행하게 함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의논을 마치고 모두들 아뢰기를 죄를 범하여 유배된 자는 모두 여연 자성으로 보내어 변방고를 채우도록 하소서 하니 모두 그대로 따랐다. 구은은 임금이 신하의 바른 말을 구합니다. 세종실록 71권 세종 18년 5월 25일 경인 세번째 기사 경참과 인순부의 지인을 혁파하다. 칠품이 거간할 때에는 각사의 이전으로 충원하도록 하였다. 세종실록 72권 세종 18년 5월 25일 경인 네번째 기사 문과와 무과의 등재의 격례를 갖게 하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첩정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지금 과거의 등재를 모두 원전에 의하여 문과는 을, 병과
동진사라 칭하고 무과는 1, 2, 3등이라고 칭하고 있으니 문무의 등지에서 경례가 각기 달라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삼가 두시 통전을 상고해보니 당나라의 현종 천보 원년의 명경이에 이르기를 명경과에는 갑을 병정 네 과가 있다 하였고 문은 통고의 송나라 효정 건도 5년 정시 무고조에 이르기를 방수는 무고급제를 주고 나머지는 모두 무고 출신을 내려주었다고 하였으니 바라옵건대 당나라와 송나라의 이해제도에 의하여 이제부터는 문무과의 등지를 함께 을과 몇 사람, 병과 몇 사람, 정과 몇 사람이라 일컫고 그 사패에 있어서는 문과 1등에 입격된 자에게는 모직의 아무는 을과 몇제로 급제한 출신자라 쓰고 2등에게는 모직의 아무는 병과 몇제로 급제한 출신자라 쓰며 3등에게는 모직의 아무는 정과 몇제로 급제한 출신자라 쓰소서. 무가 1등에 입격한 자에게는 모직의 아무는 을과 무고 몇제로 급제한 출신자라 쓰고 2, 3등에게는 모직의 아무는 병, 정과 무고 몇제로 급격한 출신자라 쓰되 이를 항식으로 삼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72권 세종 18년 5월 26일 신묘 첫번째 기사 변방방어 을면년의 죄수 추문 8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벼슬을 줄 것을 명하다. 조승지 신인손에게 명하여 정부에 가서 의논하게 하였다. 그 하나는 춘추에 관리의 권리를 침해한 것을 기록했는데 일반 관리들은 혹시 가하거니와 나라 일을 논의하는 대신을 어찌 이렇게 할 것인가. 들어서 아는 바가 있거든 아는 대로 말하되 숨김이 없게 하고 눈앞의 일이나 깊고 먼 것을 개교하지 말고 그 방법을 말함이 옳을 것이다. 조중에 있는 대신들은 북방의 일을 눈으로 보지 못했으니 짐작 알 수 없겠으나 좌의정은 눈으로 그 정산을 보고도 한다는 말이 지금처럼 여론처럼 다시 걱정할 것이 없다고 하더니 여연의 사변이 갑자기 이렇게 된 까닭은 어째서인가. 그러나 지난 일은 추궁할 것도 없고 이제부터는 익히 생각해서 신중히 처리할 것이며 또 황보인이 올린 9가지 조목과 전일 병조에서 아린 바 있는 군사를 모집해서 부방하게 한다던 일은 어찌 되었는가 하니 모두들 아뢰기를 소신들이 먼 것을 살피지 못해서 뜻밖의 걱정이 생겼으니 황공하기가 실로 기쁘옵니다. 황보인이 상은한 경중의 군사들로서 부방하게 한다는 일은 지금처럼 날씨가 더울 때는 먼 길에 말이 피곤해서 죽을 것이며 또 영로도 번잡하고 소유할 것이니 마땅히 그 도에서 보충하되 갑사 취재에서 2등으로 입격한 사람을 모두 다 초해내게 하여 여연, 자성 등처에 적당히 나누어 예속시켰다가 후일에 도숙을 통산해서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자원에서 모집한 사람은 전일의 의논에 평안, 함길도 두도 사람들을 모집해서 방비에 나가게 했더니 이제 다시 자세히 생각해보니 비단 두도뿐만 아니라 각도에 이르기까지도 불러 모아 부방하게 하되 연울의 많고 적음을 계산하여 벼슬로 상을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 나머지 8가지 조목은 오늘날 서둘러야 할 일이 아니니 신들이 서서히 익히 의논하여 아뢰겠습니다 하였다. 그 하나는 전일에 여럿이 의논하기를 가비년 이전의 죄수는 사람을 보내 그 도의 감사와 더불어 잡치하자고 하였을 때 지금 형조에서 기록한 죄수를 보니 가비년 이전은 적지만 을묘년은 범죄자는 많으니 을묘년의 죄수도 한꺼번에 추문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모두들 아뢰기를 1년 된 옥사도 오래 이오니 한꺼번에 추문하는 것이 옳습니다. 또 감사가 할 일이 많으니 이미 조관에게 맡겨서 보낼 바에는 반드시 감사와 더불어 같이 추액하지 말게 하고 강직하고 명석한 수령을 뽑아서 함께 추액하게 하면 어떻습니까? 하면 드디어 형조에 전지하기를 감옥에서 고생함이 하루가 1년 같은데 죄를 범한 사람이 여러 해나 옥에 얽매여 있으면서 상시로 착오와 수갑을 차고 있으니 자기의 몸만이 고통스러울 뿐 아니라 또한 부모와 처자들에게도 걱정을 끼치게 되어 옥살이로 인해 되어주는 물품이 살림을 파하고 집을 잃게 되어 화기를 불러서 상하게 하니 각도에서 몇몇 년 이전의 재수 가운데서 혹은 정상이 애매하다거나 혹은 언단이
한결같이 아니하여 해가 지나도록 판결을 하지 못하고 세월만 보내고 지체된 죄수는 경찰관을 보내노니 강직하고 명석한 수령과 함께 자세하게 추액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고 곧 대옥은 오, 영로 등 구인으로 각도의 단옥 경찰관을 삼았다. 그 하나는 농사철을 당하여 가뭄이 매우 심하므로 여러 번 죄수들을 석방하고 또 직첩을 돌려주었으나 이것으로만 어찌 비를 오게 하겠는가. 단지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여 조금이나마 하늘에서 보답하고자 할 뿐이다. 이제 80세 이상의 노인들과 함께 즐겨보고자 하나 나라의 경비가 넉넉하지 못하니 벼슬을 주어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데 어떠한가 하니 모두들 아뢰기를 성상의 하교가 진실로 지당하옵니다 하였다. 의논을 마치게 되면 모두들 아뢰기를 죄를 용서하는 혜택은 죽은 사람이나 산 사람이나 다를 바 없사오나 만일 이제 은사를 행하게 되면 마땅히 원동한 옥사를 신원해 주소서. 신등이 예전에 시몬의 죄를 면해 주시기를 청했으나 윤허를 받지 못하였는데 신등이 의금부에서 박습을 추국한 문서를 상고하건대 압슬형을 하여 공초를 받았으니 실로 마음이 아픕니다. 청컨대 오늘 죄를 면하게 하시어 지하에서 원통한 것을 풀게 하소서 하니 기유연에 오늘 죄를 면해달라고 청한 봉정을 가지고 오라고 분부하여 보았다. 세종실록 72권 세종 18년 5월 26일 신묘 두 번째 기사 가뭄을 걱정하여 사복시로 하여금 말 100피를 기르게 하다. 말 100피를 골라서 그대로 기르게 하고 그 나머지 것은 모두 목장이 방목하게 하니 또한 가뭄을 걱정했으였다. 세종실록 72권 세종 18년 5월 26일 신묘 세 번째 기사 이귀생이 장인을 죽였으나 심질이 있어 한등을 감해 사죄하다. 형제에서 아뢰기를 홍천군의 죄수 이귀생이 장인 신등룡을 때려 죽였으니 율에 의하면 자명해야 할 것이오나 귀생은 원래 심질이 있었사오니 명례의 울리울문에 의하여 의논해서 아뢰도록 하여 성상께서 재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며 임금이 정부와 여러 조에 함께 의논하게 하니 황희 등이 아뢰기를 명례의 수속조에 이르기를 무릇 병이 심한 자로서 사람을 죽여 마땅히 당연히 사형해야 할 자에게는 의논하여 주문해서 임금의 재결을 취한다고 하였으니 도둑이나 사람을 상하게 한 자도 또한 수속하도록 하되 사죄에서 한 등을 감하게 하소서 하고 안순 등은 의논하기를 이 사람은 오로지 미친 병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바로 노염으로 인하여 때려 죽인 것이니 풍속에 관계되는 것이오면 만약에 그 딸에게 속전을 징수하여 그 아비를 에게 준다면 또한 정리에 어기는 일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인다는 죄로 결정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황희 등의 의논을 따랐다. 세종실록 72권 세종 18년 5월 27일 임진 첫 번째 기사 석척기우제를 행하다. 세종실록 72권 세종 18년 5월 28일 개사 첫 번째 개사 햇머리 하다. 세종실록 72권 세종 18년 5월 28일 개사 두 번째 기사 가뭄을 걱정하여 중궁시녀 무수리 동궁시녀 15인을 내보내다. 명하여 중궁의 시녀 7인과 무수리 6인과 동궁의 시녀 2인을 내어보내게 하니 또한 가뭄을 걱정한 까닭이었다. 세종실록 72권 세종 18년 5월 28일 개사 세 번째 기사 경기도 포천현에서 암소가 소 2마리를 낳았다. 세종실록 72권 세종 18년 5월 28일 개사 네 번째 기사 강유두 등 두박신을 만든 자의 죄를 2등씩 감하다. 정부에 의논하기를 양성사람 강유두, 박두원, 최우 등이 요술을 한다는 두박신이라는 것을 만들었으니 형률에 의거하여 수범인 강유두는 마땅히 교형에 처하고 박두원, 최우는 장 100의 유삼천리에 처하여 그 사특한 방법으로 정도를 어지럽게 한 죄가 관계가 지중함을 보이고 마땅히 율문에 의하여 죄를 과해서 뒷사람을 경계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앞서에도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망령되게 두박신이라고 불렀고 그 유래도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근래에는 요망한 무당들을 법으로 마땅히 사죄에 처할 것이나 모두 다 용서하고 단지 외방에 내치기만 하였으니 강유두 등도 또한 요망한 무당과 같은 것들
때리라. 그 정상을 생각해보면 화를 두려워하고 복을 받으려고 귀신에게 기도한 것뿐이었습니다. 또 한죄를 당해서 차마 중하게 죄지을 수 없어서 장차 경한죄로 감해서 시행하고자 하니 여럿이 의논하여 아뢰라 하니 모두 아뢰기를 수분과 중분을 각각 1등씩 감하게 하며 옳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2등씩 감하게 하였다. 세종시록 72권 세종 18년 5월 29일 갑오 첫 번째 기사 북교에 기후하다. 세종시록 72권 세종 18년 5월 29일 갑오 두 번째 기사 기후의 법식을 정하게 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역대에 기후한 것과 동중서의 4차례 기후하는 방법은 이미 일찍이 참작해서 거행했으나 단지 봄철의 가뭄에는 고울에 명령하여 수일에는 백성들로 하여금 사직단에 빌게 하고 이름 있는 나무를 벤다든가 살림에서 불목하지 말게 하며 여름철 가뭄에는 고울에 명령하여 수일에 집사람들이 부엌 귀신에게 제사 지내게 하고 흙위를 한다든가 다시 샘물을 가시어 내지 말도록 하며 6월 가뭄에는 집사람들이 중류에 제사 지내게 하고 흙위를 너무 하지 말게 하여 가을 가뭄에는 집사람들이 거리 귀신에게 제사하고 분리를 하지 말게 하며 겨울 가뭄에는 집사람들이 샘물에 제사하며 물이 막히지 말게 하는 등의 일을 다 거행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여름철을 당하여 비가 오지 않으니 우선 여름철과 6월을 기후하는 방법으로 한성부의 각 고을 수령들로 하여금 검찰하게 하여 거행하게 하되 그러므로는 만일 오랫동안 가뭄을 만나게 되면 위탕에서 말한 제도대로 영구히 일정한 법식을 삼게 하소서 하였다. 세종시록 71권 세종 18년 5월 29일 갑오 세 번째 기사 별감을 뽑아 성 쌓는 일을 감독하게 하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사수색을 고쳐 수성 전선색이라 하였으니 이래 삼가며 부지런한 자 4인을 뽑아 별감으로 삼고 겸해서 각 고을의 성 쌓는 일을 맡아보게 하여 각 도에 나누어 보내서 성 쌓는 일을 감독하도록 항식을 삼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71권 세종 18년 5월 29일 갑오 네 번째 기사 지체된 옥사를 돌보게 하고 동두리 불화를 시위하지 못하게 하다. 도승지 신인손에게 명하여 의정부에 가서 정사를 의논하게 하였다. 그 하나는 판서 권도가 아뢰기를 이번에 경찰관을 보내어 해가 경과하고 지체된 옥사를 자세히 추획하게 하시니 그 서민의 원수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뜻이 지극하나 한 해가 지나도록 판결하지 못한 까닭은 반드시 정상이 애매하고 언단이 한결같지 않아서 갑자기 판결할 수 없으므로 드디어 세고를 지연하게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경찰관이 간다는 말을 듣게 되면 반드시 이미 공초한 말을 돌려서 여러 말로 거짓으로 꾸며대고 사정이 잇따라서 많은 것은 100여 명에 이르게 될 것이오니 수일 사이에 어찌 실정을 알 수 있겠습니까? 또 농사철을 당해서 재수 한 사람 때문에 거기에 관련되어 걱정하고 원망하는 자가 심히 많을 것이오니 원컨대 아직은 이를 정지하소서 하였는데 내가 도의 말을 듣고 보며 그럴싸하니 의논해서 아뢰도록 하라 하니 모두들 아뢰기를 죄수들이 옥사가 지제된 것은 반드시 작은 절목에 구애되어 갑자기 판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경찰관을 보내어 자세히 추역해서 빨리 결정하게 하여 걱정과 원망을 풀어주고자 함은 5개월이라 한 것이라 하여 개정함이 아닌데 어찌 이미 공초한 것을 고치겠습니까? 또 옥수로 지체된 자가 반드시 100여 명이나 될 것이오니 마땅히 보내어 심리하게 하소서 하였다. 그 하나는 평안감사 박안신이 치보하기를 올량암 동두리 불하가 만포 구자에 와서 말하기를 살고 있는 곳에서 해마다 올라온 올량합의 침략을 입고 있으니 처자를 거느리고 와서 시위로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고 하였으나 그러나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였으니 즉시 돌려보내게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경내에 유치해두고 임원주의 청을 기다릴 것인데 어떻게 이를 처리해야 할 것인가 하니 모두들 아뢰기를 마땅히 도절제사로 하여금 효유하게 하기를 방금 올량합 500여 기병이 조명간 구자에 돌입하여 사람들과 물건을 침략하여 간지 겨우 수일을 지나자마자 너희들이 와서 홀라온에게 침략을 당했다고 일컬으면서 시위로 머물고 있고자 하니 너희들의 말은 거짓이다. 너희들은 개축년에 원한을 품고서 해마다 좀도둑질을 하나 지난번의 일도 필시 너의
추장이 한 짓일 것이며 청명해서 함께 침노하려고 너희들을 시켜 틈을 여보아 정탐하려는 정성도 드러났으니 마땅히 너희들을 법으로 처치해서 뒤에 오는 사람을 징계할 것이나 그러나 무지한 야인은 너무 꾸짖을 수 없으므로 우선 돌려보내며 또 너희들이 비록 성심으로 시위하겠다 하더라도 추장의 공문이 없어서 경솔하게 허락할 수 없다고 이렇게 효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최윤덕이 또 헌의하기를 목책을 설치하지 못한 연변에 사는 백성에게는 산골짜기에 막을 짓고 살게 하소서. 저기 만약에 사로잡힌 남녀들에게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곳과 재산 등에 감추어 둔 것을 물어서 길을 자세히 알고 몰래 들어와서 노략질한다면 진실로 작은 일이 아니오니 마땅히 이사시키어 멀리 그 해를 피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72권 세종 18년 5월 30일 을미의 첫 번째 기사 풍우 레우단 삼각산 목명산 한강의 기우제를 지내다. 세종시록 72권 세종 18년 5월 30일 을미 두 번째 기사 삭제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시록 72권 세종 18년 5월 30일 을미 세 번째 기사 한재로 인하여 재변을 거치게 할 만한 일을 하도록 의정부에 전지하다. 방금 한재로 인하여 달이 차도록 비가 오지 않으니 역대 제왕과 조정께서 재변을 거치게 한 고사에 의하여 거행하지 않음이 없게 하라. 오직 성중관의 나이 60세 이상인 자와 각사의 이전으로서 벼슬이 만기된 나이 40세 이상인 자들에게는 갑인년에 모두 다 거관하게 하였으니 이제 겨우 2년 동안에 나이가 40세에 찬 자의 그 수는 응당 적을 것이므로 전례에 의하여 거관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또 경중에서는 사물을 정지하는 법이 없음에 한성부와 각사에서는 공사 부채와 사살에 소비한 관물을 비록 여름이라 하더라도 독촉해서 봤는데 그 유래가 오래되었지만 빈약한 백성들이 원망하고 탄식하는 일이 없지 않을 것이니 우선 추수할 때는 독촉하여 받지 말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하니 모두가 아뢰기를 좋습니다 하며 드디어 그 조로 하여금 시행하게 하였다. 성중관은 근시와 수기를 맡은 관원이다. 세종시록 72권 세종 18년 5월 30일 을미 네 번째 기사 파두남자 상좌 등을 쇠한하는 것에 대한 논의. 이에 앞서 본국에서 사로잡은 파도, 남자, 상좌 등을 쇠환하는 것의 편의 여부를 함길도 감사 정흠지와 도절대사 김종섭, 판경험도사 송희미, 판회령부사 이징옥 등에게 의논하여 아뢰게 하였더니 이때 이르러 징옥 등이 의논하기를 쇠환하지 마옵시기를 청합니다 하고 김종수는 의논하기를 대체로 시행하는 거조가 먼저 그 형세를 보고서 도모해야 하여야 일이 끝이 나고 마침내는 폐해가 없는 법인데 지금 북방의 야인을 대접하는 형편이 옛날과는 전혀 다르오며 새로 설치한 내 고을에도 야인들과 잡처하고 출입을 함께 함으로 신이 회령에 있을 때에 알타리에 야질 때가 와서 꼭 하기를 조선 사람이 우리 집의 고공사리로 있기를 원하오나 도절제사께서 허락하지 않을까 염려되어 못했습니다 하기에 신이 대답하기를 돌아가는 자나 이를 받아들인 자나 함께 죄가 있다고 하였더니 야질대가 겁을 내어 머리를 조아리고 물러갔었고 이틀 뒤에 또 알타리에 이량합이 와서 고하기를 조선 사람이 우리 집의 고공사리로 있기를 원하는 자가 있으니 원컨대 도절제사께서 허락해 주시오 하므로 신이 처음 말한 것과 같이 했습니다. 오늘날 공성의 안말건이 야인의 고공이 된 사실이 발각되어 추액하옵는데 이를 보게 되면 평민들도 오히려 저를 따를 마음이 있으니 관노, 역자, 사사집 노복들이 천내게 고생하다가 저들에게 투신해서 한가한 것을 구하려는 것은 형세로 보아 당연한 일입니다. 지난 갑인년 겨울에 회령의 관비 고민은 일찍이 부방 군사에 첩이 되었다가 또 버리고 야인의 집에 몸을 던졌는데 야인이 잡아와서 고하였으니 이것도 그 한 가지 증거이므로 건방을 엄중히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국 여자 포로는 야인의 아내가 되고 남자 포로는 야인의 종이 되어 모두 남에게 절제를 받아서 출입을 자유로이 할 수 없을 것이니 본국에 돌아오지 못한 죄는 용서할 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국에서 만일 강제로 찾아 돌려보내도록 한다면 저들도 반드시 실정을 내어 혼란이 생길까 염려되오니 전대로 추문하지 않는 것도 진실로 더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비록 필요되었다 하더라도 야인과 잇따라 혼인해서 임의로 살림살이를 하고 출입을 자유로이 하며 또 우리의 강토와 지척간에 살면서 무거운 것을 피해 가벼운 것에 나아가 저들 따르기를 달게 여겨 본국에 돌아오지 않는 것은 그 정상이 슬그머니 다른 나라로 따라간 자와 다름이 없사오니 알고서도 주문하지 않는다면 진실도 우리나라의 변민들이 따라서 본받아 만리의 폐단을 금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 파두가 말하기를 파두와 남자와 득부 등 3형제가 한꺼번에 피로된 뒤에 그 어미와 형제들이 여러 번 용성 경성을 지나 주촌을 왕래하였다고 하며 또 득부는 일찍이 요동으로 귀화하여 백호의 뱃슬을 받고 그대로 요동에 살고 있다 하니 그들이 전역을 싫어하고 꺼리어 한가한 저들을 따라 투신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상주하라는 자를 야인에게 물어보니 회령에서 찾았으되 모두가 말하기를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고 하였고 파두는 이미 본토에 돌아와 모자가 함께 모여 살고 있지만 남자는 범찰이 이미 먼저 알리기를 그 처소를 물은 적 거짓 모른다 하였으니 내버려 두고 추액하지 않는 것은 더욱 형세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덕분은 이미 요동에 귀화해서 벼슬을 받았으니 신이 경솔히 의논할 바가 아니지만 만약에 헌단이 생길까 염려된다면 야인들이 마소 1필만 도둑질했어도 변방의 장수가 즉시 모두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고문하여 형벌을 결정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관대하게 용서하여 주지 않은 지가 이제 이미 여러 해가 되었는데 야인들이 어찌 싫어하고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마는 머리를 숙이고 옥에 나와서 감히 누구냐고 묻지 못하는 것은 한가 우리의 세력이 강함에 한국과의 감히 꿈쩍도 못하는 것이니 어찌 유독 좀 도둑을 제어하는 데만 쉽게 알고 천구를 불러오는 데는 어렵겠습니까? 이러한 변방의 일은 비밀을 유지하고 마땅히 저들 인민으로 하여금 알릴 것이 못됩니다. 하고 정험지는 의논하기를 나라에서 내고을을 새로 설치한 것은 강 주변 지역 방어에 요긴하고 저들의 소굴을 점거하기 위함입니다. 변경 근처의 야인과 강북쪽에 흩어져 사는 야인들은 밖으로는 비록 순종하고 복종할지라도 속으로는 실로 두 마음으로 의심을 하여 가고 오는 것을 남몰래 마음으로 품고는 나라에서 자기에게 대접하는 형편을 보아 항복할까 배반할까 하는 뜻을 가지니 이는 진시로 변방국경의 편안함과 위태로움의 기틀이 되오며 살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 고을을 새로 옮겨 성부도 쌓지 못하고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텅 비었는데 이때를 당하여 27년 전에 피로된 인구에게 어버이를 잊어버리고 나라를 배반했다고 하여 갑자기 쇠한하게 하여 저들이 만약 원망을 품고 서로 선동하여 변방의 현단을 한번 흔들 열도록 한다면 그 해가 말로 다하기 어려울 것이니 이제 비록 수요대로 다 찾아 돌려보낸다 하더라도 좋게 무당이 될 수 없는데 혹 출세하여도 저들이 피신해서 위엄과 체면을 손상시키게 한다면 후회한들 소용이 있겠습니까? 단지 남자 많은 범찰이 이미 먼저 알려왔으니 의리로 따지고 설명하여 본국으로 돌려오도록 한다면 저들이 반드시 부득이 돌아가게 될 것이며 그 나머지 포로 인구는 갑자기 돌려보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의 계책으로는 우리나라 인민들이 저들을 따르는 법을 엄하게 하여 내고 울의 성부를 다 쌓기를 기다려서 군량을 약간이라도 저축한 다음 변경을 차츰 안정시키고 저들이 깊이 복종한 뒤에 점차로 찾아오는 것도 또한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빨리 하려면 미치기 어렵고 작은 이익을 보려면 큰일이 성공되지 못하오니 엎드려 바라오건대 전하께서 결정하소서 하니 험지의 의논을 따랐다. 세종시로 72권 세종 18년 6월 1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유중인과 소앙을 무고한 이석철과 여종을 처벌하다. 황이 최윤덕, 노환 등을 불러서 의논하기를 유증인이 소안과 서로 간통한 일을 이제 다시 추문하게 하였더니 바로 이석철이 여종 쌀이의 말을 듣고 무고한 것이었다. 전일에 의금부에서 결정지은 옥사를 정부에 보고하며 경등이 모두 그 문안을 보고 조금도 허망하다고 의심하지 않고 모두 말하기를 법대로 처치함이 옳다고 하였으므로 이미 이복을 했더니 다행히 중인이 옥중에서 보낸 쪽지에 의하여 다시 추문하자 비로소 이석철의 무고임을 알았다. 옛날 당나라 때 도둑이 무원형을 죽인 일이 있었고 또 배도와 왕사 측은 왕승종을 구해서 군사들을 보내 장년을 잡아서 국문하고 죄를 받게 하였는데 그 뒤에 이사도가 차명당한 뒤에 그 문책을 수색하니 원형을 죽인 자에게 상을 준 문서가 있어서 비로소 승종이 아니고 사도인 것을 알았다. 당시 논의가 왕사 측을 죄주고자 했으니
여러 진을 항복받아서 그 잘못을 형벌한 것을 기용함으로 드디어 그쳤다. 본조에서도 기유연에 이르러 외통사 이춘발이 죽음의 상의의 공초한 바에 의하여 이미 사자의 소위라 하고 옥사가 결정되었으나 내가 춘발을 죽인 자를 고한 자에게 성을 걸고 구했더니 곧 성부와 생은을 잡을 수 있어서 차명한 바 있었다. 대저 옥사를 판단하기란 심히 어려운 일이라 헌정이 대신을 피살한 것을 중하게 여겨 갑자기 장년을 잡아서 실행한 것이 이렇게까지 이르렀으며 오늘날 중인의 옥사도 결정되려 할 때에도 나도 역시 실정인 줄 알았으나 만약에 삼복만 하더라도 반드시 실행이 되었을 것이나 얼마 되지 않아서 마음을 돌리었으니 무엇이 부끄러운 일이 되겠는가. 중인의 옥중 서상서로 경등에게 의논하였고 경등이 다시 추문함이 마땅하였다고 하여 이에 실정을 얻어서 중인과 소왕이 살게 된 것도 또한 경등이 동의해서 한 것이니 어찌 피혐의 할 것이 있겠는가. 하물며 우의정이 친히 다시 추문해서 실정을 얻었음이랴.